예. 그리고 이어서 오늘 하루 대한민국의 마지막 정치 토크도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여야로 전선이 확대된 얘기에 초점을 좀 맞춰 보겠습니다. 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주말 새에 한두 군데 이건태 토론이 진행될 듯하다가 이건태 의원이 안 한다고 하면서 무산이 됐었는데요. 오늘은 법사위원장 서영교 의원과 한동훈 의원 간에 마치 간접 토론이 진행된 모양새였습니다. 불송치된 것을 보안 수사를 통해서 다시 범죄를 표적 수사한다든지 어마어마한 폭주, 표적 수사, 법 왜곡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사의 권리는 아니고 피해자와 시민의 권리입니다. 장윤기 사건 같은 사건 조작은 늘어납니다. 100%입니다. 범죄자에게 이익이 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경찰이 긴급 체포를 하면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슬그머니 없애버려서 마음대로 경찰이 사람을 체포해도 관여할 수 있는 그 장치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지옥문이 열린 겁니다. 헛소리죠. 그리고 거짓말입니다. 긴급 체포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법안을 보지 않거나 아니면 국민을 호도하는 예, 정치 토크 막차 타실 분들 지금부터 이거 보시면 됩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 서영주 소장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마치 뭐 서영교 대 한동훈, 물론 두 분이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지만 보안 수사권도 오고 이제 전선 좀 여야로 확대가 됐는데 먼저 윤희석 대변인, 서영교 의원이 오늘 아침에 김어준 씨 유튜브 나가서 뭐라 그랬냐면 당론이 아니라는 민주당 일부 얘기에 대해서 이미 수사권 삭제했기 때문에 그것이 당론이다. 강경파들 목소리는 확실한 것 같아요. 수기는 없고 전당대 전에 끝낼 태세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되면 당에서 나온 얘기가 두 갈래 세 갈래가 되는 거죠.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이 당론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불과 며칠 전에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그런데도 법사위원장이 저렇게까지 얘기한다면은 정말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이 형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이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당내에서 뭔가 수기하는 논의하는 모습은 보여져야 되는데 아예 저렇게 규정을 짓고 다른 얘기하면은 뭐 거의 용서 없다는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예. 저희 야당 입장에서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연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내 신중론에도 전면 폐지, 그 또 다름 아닌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씨와의 대화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정확히는 이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을 안 줄 생각이냐? 누가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공소처법이 벌써 끝났다. 서영주 소장님. 네. 그러게요. 보안 수사권이 누가 누구한테 주고 말고 물론 뭐 집권 여당이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사위원장이 강경하고 뭐 전당대에 있으면 뭔가 수기가 될 듯했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닌가 보죠. 교통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법사위원장이 강경할 수 있죠. 본인의 입장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데서 법사위원장 혼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공이 이제 법사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보안수사권은 전당대회 안에 끝내는 게 맞느냐라는 게 민주당 내 의원들의 많은 의견입니다. 숙과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폐지 이거를 들고 나온 저는 이 전당대회 후보들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왜 이거 전당대회 그 정치 슬로건이에요? 예. 이거는 전당대회 끝나고 예를 들면 한동훈 의원하고도 장에서 설정 비를 필요도 없어요. 이건 나중에 전당대회 끝나서 상임위를 열어서 상임위에 한동훈 의원도 비교섭단체 무소속 의원으로 앉혀놓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앉혀놓고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 전문가들 앉혀놓고 자 이게 마지막 남은 검찰개혁의 예. 마지막 꼭지점이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얘기하면 돼요. 국민한테 피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최소한의 국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 방안. 예를 들면 보안 수사권 폐지 자체가 맞는다면 그리 가는 거고 예. 아니면 그냥 약간 남겨놓자. 아니면은 이거를 좀 유지하자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 대단하게 이 큰 이슈처럼 하는 것들 이거는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된다. 근데 이제 이건태 의원도 뭐 잘 아시겠지. 이건태 의원도 그렇고 오늘 뭐 전영기 의원도 뭐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한동훈 안 하는 의원이랑? 거죠. 결국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건태 의원은 사실 한동훈 의원한테 왜 응했는지에 대해서는 예. 조금 아쉬운 정무적 판단이 있다. 이제 한동훈 의원이 이걸 장외전을 한다는 것은 예. 본인의 정치적 체급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행위인데 예. 보안 수사권 폐지가 정치적 체급을 키워주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 돼서는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내로 가지고 와서
조용한 개혁을 위한 수단으로서 가야 되지 민주당 우리 의원들께서 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아쉽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어서 뭐 당내 권력투쟁, 당내 어떤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일단 장인기 사건으로 민주당 전당대 상관없이 검찰 보안 사건의 문제가 꽤 커졌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그 수기가 토론이든 뭐든 돼야 되는데 화면을 한번 볼게요.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저는 뭐 당내 전당대 이슈 여부를 떠나서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김진희 검사에게는 무려 11차례의 보안 수사권을 통해서 장윤기 사건의 성범죄 증거 혹은 은폐 단서를 찾았다. 일반 서민의 피해를 어떻게 막을지에 대해서 정치권이 고심하고 저런 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민주당 강경파가 주장하는 대로 보안 수사권이 아닌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김진희 검사가 11차례의 보안 수사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를 똑같이 할 수 있다면 예. 그럼 저희가 들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논의를 할 만한 장이 없으니까 한동훈 의원이 민주당 의원 누구라도 나와서 나랑 이 부분에서 토론하자 한 거고 체급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제안을 했겠습니까? 체급은 한동훈 의원이 훨씬 높죠. 이건태, 전용기 두 분을 예. 얼굴과 이름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매치시킬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예. 역으로 이건태 의원이 최고위원 나오면서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려고 하다가 정무적 판단을 뭐 잘못했다는 비난에 쌓인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주제를 보안수사권 논란 주제를 예. 국민을 위하는 측면에서 보느냐 예. 아니면 이거를 하나의 정치구호로 삼아서 민주당 내 당권 투쟁에서 하나의 쓰임으로 예. 그런 정도로 생각하느냐 이 두 개의 차이인데요. 예. 민주당 전당대회 170석 가까이 갖고 있는 당의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보안수사권이라는 이 첨예한 문제를 이 당내 당권 투쟁의 구호로만 쓴다는 게 너무나 한심하게 저는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 어쨌든 보안 수사권 폐지 논란 말고도 지금 현 정부의 최대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급격한 우리 증시의 변동 요인 원인이 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바로 ETF의 폐해일 건데요. 어제 정책실장 이거 상장 폐지할 수 없다 못을 박았는데 오늘 야당은 김영범 정책실장의 경질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영범 실장은 이제 정치 투명할 때가 되었고 사실 부동산과 주식 양대 시장에서 실패를 만약에 경험하게 된다면은 이 정부의 경제 성적은 낙제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뭐 약속이 난 듯이 국민의힘 개혁신당 다 김영범 정책실장 경질하라고 했는데 이런 것 같아요. 그 서영주 소장님. 일단 시작을 했는데 원상복구 그러니까 폐지는 안 되고 원상복구를 똑같이 못하니까 야 이거 이도저도 안 되는데 대책은 뾰족하게 없고 지금 이 수준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레버리지 ETF 잘 될 때는 좋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책임론이 불거지는 거예요. 이제 예. 사람 마음이 그런 거죠. 근데 사실상 이게 이제 주가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책을 내놓는 것들, 예. 이게 정책 실패다라고 규정하기보다는 현상 자체가 피해자들이 많이 생긴다. 예. 피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손실 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사실 정책적으로 좀 눌러놓을 필요는 있다. 예. 김영범 실장이 지금 현재의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는 잘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을 다게 받아야 되나. 네. 경질, 무슨 일만 당하면 그래 책임지고 경질해라. 그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사실 이 ETF 부분에 있어서 좀 보완책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실력이 없어 보여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경질을 얘기하는 게 맞지. 예. 이걸 단순하게 하나의 실패를 가지고 좋았을 때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예. 이 위험성이 드러나니까 이건 무조건 없애야 된다. 이건 경질해야 된다. 이런 정치 논리로 보다는 손실을 본 분들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손실을 볼 위험성이 커진 분들에 대해서는 예. 좀 일단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놓고 나서 그러게요. 좀 얘기하는 게 맞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대로 이제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뭐 예탁금 3천만 원 이런 거 했는데 이런 거 같아요. 아까 그 서영주 수장의 얘기를 반대로 하면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코스피 8천 막 가고 좋았을 때는 마치 이제 이재명 정부의 치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게 지금 레버리지 ETF가 폐해도 있고 실제로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에도 좀 휘청이는 부분의 요소 아니냐라고 했더니 약간 또 발을 빼는 느낌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야당에서 지적하는 뭔가 좀 레버리지 손을 보는데 정부가 지금 손 놓고 있다는 취지, 뭐 개미들만 손해보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 ETF를 상장 폐지한다는 얘기는 예. 제 10조 몰린 돈 중에 한 3조 정도가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그냥 그 실질 자산 처분하고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70% 손해 보겠죠, 평균적으로. 근데 그렇게 되면 또 그 많은 3조 되는 물량이 시장에 또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럼 더 떨어져요. 이 주가가 더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서영주 소장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 어떤 조치를 통해서 손실을 보전해 준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럼 뭐 공적 자금 투입되고 뭐 이런 얘기인데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증시의 후진성을 전 세계에 그냥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증시는 정말 못 믿는구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러한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려고 했었던 창안자가 누구냐? 왜 이걸 했느냐? 이걸 하려고 했을 때 왜 견제가 없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게 경질론이지 뭐 실수 한 번 했다고 그냥 나가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죠. 이분이 계속 자리에 있으면 알겠습니다. 또 비슷한 실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쨌든 현 정부의 여러 고민거리, 논쟁거리, 논란거리, 보안 사건과 이 레버리지 ETF 여러 논란 얘기 두 분과 함께 오늘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